자,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테리,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은요, 이 만성 신장 질환이라는 아주 복잡한 퍼즐을 우리가 마치 의학 탐정처럼 하나하나 맞춰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어떤 미스터리든 그 중심엔 인물이 있기 마련이죠. 이번 사건의 핵심에 있는 환자분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수사의 첫걸음을 떼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73살의 한 여성분이세요. 이분은 꽤 오랫동안 고혈압이랑 당뇨병을 앓아오셨다고 해요. 바로 이 두 가지 만성질환이 이번 미스터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구체 여과율, 우리가 보통 GFR이라고 부르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분당 30ml 아래로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뚝 떨어진 거죠. 이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신장 건강의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해서 신장이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이 숫자가 낮아졌다는 건 신장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GFR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만성 신장 질환이 중등도인 3기에서 이제는 중증인 4기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복잡한 문제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환자분을 치료하려면 의사들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핵심 질문,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이 환자분처럼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은 뭘까요? A, B, C, D, E. 보기가 다들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도 한번 추리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들 속에 숨어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요. 추사의 기본 원칙, 가장 아닌 것 같은 용의자부터 지워 나가는 거죠. 자, 보기 2, 비타민 D 독성. 이건 바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이 환자분의 신장은 지금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 D가 그냥은 쓸모가 없고요.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몸이 쓸 수 있거든요. 마치 가공이 필요한 원재료 같은 거죠.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은 신장이 망가져서 이 중요한 전환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연쇄 반응, 도미노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 신장이 비타민 D를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장에서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세 번째,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뚝 떨어져요. 이게 바로 저칼슘 혈증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부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연쇄 반응이죠. 자, 다음 용의자, 보기 C, 저인산 혈증을 보죠.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은 보통 인산염 수치가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높아요. 이걸 고인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신장이 인산염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지 못하니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생소한 이름이 나오는데 FGF23이라는 물질입니다. 보기 A를 검토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건 뼈에서 나오는 단백질인데요. 일종의 조절자 역할을 해요. 신장한테 몸에 인산염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좀 내보내 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답이 보이죠? 이 환자분 몸속에는 인산염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인산염과 싸우려고 FGF23을 부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보기 A, FGF23 결핍이라는 말은 틀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용의자, 보기 D를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원발성과 속발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원발성은 부갑상선이라는 공장 자체가 고장나서 마구 호르몬을 찍어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환자분은 그게 아니죠.
피 속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비상 신호를 계속 받으니까 공장이 어쩔 수 없이 과잉 생산을 하는 속발성 반응인 거예요. 원인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D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오답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진실뿐이죠. 과연 정답은 무엇이고 이 진단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B, 저칼슘 혈증입니다.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칼슘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저칼슘 혈증이 무서운 건 그냥 칼슘이 좀 부족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는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에 쥐가 나는 증상부터 시작해서요.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정신착란 같은 신경계 문제, 심지어는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전신에 걸쳐서 아주 다량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알아채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들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돼요. 이 세 가지가 마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족한 칼슘과 활성 비타민 D를 직접 보충해줘서 칼슘 균형을 되찾아야 하고요. 둘째, 자꾸 쌓이는 인산염은 식단 조절을 통해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일하고 있는 두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잘 관리해서 뼈가 약해지는 걸 막아야 해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균형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이런 섬세한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면 의사들은 환자의 몸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칼슘, 인산염, 마그네슘,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 바로 이 네 가지 수치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 계기판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미세 조정을 해나가는 게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임상 현장에서의 꿀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관계인데요. 이 둘은 정말 친한 친구 같아서 꼭 같이 다녀요. 그래서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칼슘을 보충해줘도 수치가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칼슘 수치가 안 잡힐 때, 마그네슘을 확인해 봐야겠구나 하고 딱 알아채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의학 미스터리는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화학적 균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 몸 전체가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균형들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